킹스 스피치, 호주 ABC 클래식 FM 선정. 영화 음악 7위 말더듬이 영국 조지 6세, 달변의 정치가로 변신. 작곡 알렉산드르 데스플랏. 1. 킹스 스피치 버라이어티 평. 영국 조지 6세, 1936년 즉석 대영 제국의 왕좌의 즉흥, 그리고 불확실한 군주가 말더듬을 극복하도록 도운 언어 치료사의 이야기다. 영국 알버트 왕자 콜린 퍼스는 조지 6세 자리에 즉위해야 한다. 하지만 언어 장애가 있다. 국가는 남편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엘리자베스 헬레나 보넴 카터는 말더듬 극복을 돕기 위해 호주 배우이자 언어치료사 라이오넬 로그 제프리 러시를 고용하게 된다. 로그가 군주에게 자신있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색다른 수단을 사용함에 따라 두 남자 사이에 특별한 우정이 발전하게 된다. 2. 킹스 스피치 사운드 트랙 리뷰. 영화 원곡은 알렉산드리 데스플랏이 작곡했다.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남자에 관한 영화에서 데스플랏은 극적 작업을 가리는 것을 경계한다. 목소리의 소리에 대한 영화이다. 음악은 그것을 다루어야 한다. 음악은 침묵을 다루어야 한다. 음악은 시간을 다루어야 한다. 스코어는 왕의 침묵에 대한 슬픔과 그와 로그 사이의 우정의 따뜻함을 전달하기 위해 현악과 피아노, 오보에와 하프가 한 컷에 추가시킨 편곡으로 구성됐다. 미니멀리즘적 접근은 통제를 위한 주인공의 투쟁을 강조해주고 있다. 데스플랏은 킹스 스피치 연설의 끈적거림을 표현하기 위해 단일 음표의 반복을 사용하고 있다.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커지는 따뜻한 끈이 두 주인공 사이에 깊어지는 우정을 감싸고 있다. 음악은 대관식 장면에서 클라이맥스로 올라가고 있다. 후퍼는 원래 음악 없이 장면을 찍고 싶었다. 하지만 데스플랏은 이것이 이야기의 진정한 클라이맥스, 즉 서로를 신뢰하기로 한 결정으로 우정이 확인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데스플랏은 정말 드문 일이라며 대부분 러브 스토리가 있다고 말했다. 오래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스코어는 왕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EMI 아카이브에서 추출한 오래된 마이크로 녹음되었다고 한다. 영화 클라이막스인 1939년 라디오 연설. 방송 중 흘러나온 음악은 베토벤의 교향곡 7번 2악장 알레그레토에서 따온 것이다. 편집자인 타릭 에너가 추가했다. 데스플랏이 나중에 음악을 쓰기 위해 팀에 합류했을 때 그는 에너 제안을 칭찬하고 옹호했다. 후퍼는 또한 작품 위상이 연설의 위상을 공개 행사로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배경음악은 오스카상, 골든 글로브상, BAFTA에서 최우수 오리지널 스코어를 포함하여 여러 상 후보에 올랐다. 이 곡은 제54회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그래미상을 수상한다. 3. 킹스 스피치 사운드 트랙 해설. 언어장애의 가장 이상한 측면 중 하나는 사람들이 화자에 대해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혹은 그녀와 같은 방에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우스꽝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이 공감할수록, 특히 당신이 바로 앞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면 그 고통은 누구에게나 더 절망적이고 불편하고 당혹스러울 수 있다. 2010년 톰 후퍼 감독 영화 킹스 스피치는 지난 세기의 더 악명 높은 말더듬기 인물 중 한 명인 영국 조지 6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930년대 예기치 않게 왕위에 오른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결연한 통치를 하게 된 왕은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두려웠다. 장애 때문에 군중 앞에서 굴욕을 당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도움으로 그는 오스트레일리아 언어치료사 라이오넬 로그의 서비스를 얻게 된다. 그의 이상한 방법론과 기발한 성격은 결국 왕이 문제를 크게 극복하도록 돕게 된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꽤 가까워지게 된다. 킹스 스피치는 장난스럽고 진지하게 그 성장하는 신뢰를 전달해주고 있다. 예상 가능한 줄거리에도 불구하고 후퍼 영화는 독립영화 순회에서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게 된다. 콜린 퍼스가 왕으로, 헬레나 보넴 카터가 여왕으로, 제프리 러쉬가 로그로 주연을 맡은 덕분에 광범위한 찬사를 받아낸다. 영국 정부 그리고 유명한 영국 마법사와 마녀에 대한 친밀한 영화를 만드는데 전문가가 되지 못한 것은 프랑스 작곡가 알렉산드르 데스플랏이다. 그는 언젠가 기사자기를 받을 수도 있다는 농담을 하고 있다. 여왕과 특별한 관계를 위해 음악을 작곡한 데스플랏은 이전
영화에 분명히 더 가까운 태도로 킹스 스피치를 처리하고 있다. 주제 고유의 유머 외에도 킹스 스피치 예고편은 데스플랏의 지적인 음악적 경향에 대한 열광자를 웃게 해야 한다. 이 곡은 강력하고 애국가와 같은 불길한 현악기와 합창단의 크레센도가 매우 현대적이어서 데스플랏이 실제로 영화에 제공한 것에 대한 태도와 비교할 때 어리둥절하게 머리를 흔들어야 한다. 예고편 음악은 왕의 말을 더듬는 것만으로도 히틀러가 영국을 정복하고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실제로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렇지만 같은 것을 들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실망할 것이다. 그러나 데스플랏은 이 배경음악으로 그의 팬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작곡가에게는 평소보다 약간 따뜻한 음색이 있고 단지 깊은 전자 펄스는 없다. 그리고 여류 작곡가 레이첼 포트만 애호가도 매료시킬 수 있는 스코어를 얻을 수 있다. 킹스 스피치 기본 테마는 부드럽게 흐르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피아노 아이덴티티이다. 이 피아노 아이덴티티는 언어 장애를 나타내기 위해 건반에 있는 일련의 말더듬, 음표에서 확장되고 있다. 스트러글링 노트 모티브는 마이 킹덤, 마이 룰스, 퀸 엘리자베스, 피어 앤 서스피션 등에서 들을 수 있다. 메인 테마는 더 킹스 스피치, 더 로얄 하우스홀드 등에서 충분히 번창하고 있다. 약간의 논리적 저항 후 피어 앤 서스피션이 이어지고 있다. 스코어의 가장 좋은 신호는 더 리허설이다. 현에 대한 이 주제의 힌트로 시작하여 유동적인 현과 피아노 리듬으로 발전하여 낙관적으로 아름다운 플루트 그림의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중에 선곡에서 피아노와 기타 목관 악기로 전달되고 있다. 몇몇 선곡에서는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일부를 강조한 것과 동일한 단 3도 리듬에 접근하는 보다 완전한 현악 연주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킹 조지 6과 스레드 오브 워에서 데스플랏은 제한된 녹음 측면 때문에 실제로 큰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 매우 낮은 수준의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앨범 서막곡 라이오넬 앤 베티까지 확장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왕과 그의 치료사 사이에 유대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대신 현과 목관 악기가 청자의 명확한 청력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놓이게 된다. 전반적으로 킹스 스피치는 챔버와 같은 앙상블 크기 및 또는 모호한 녹음으로 인해 앨범의 30분 동안 잠시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쉬운 청취 경험이다. 이것은 중추적 장면에 사용된 9분짜리 베토벤 곡 2곡으로 마무리되고 있다.